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요. 1급 1회 문제요. 자, 우리 암호 지금 여기 나왔죠? 자, 요 암호 입력해서 우리 엑셀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열어주고요. 파일이라는 메뉴 들어가고 열기 누르고요. 찾아보기 들어가서 우리 해당 파일 찾아가면 되겠죠? 자, 우리 해당 파일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우리 길버 커먼 1급에 우리 최신 기출 문제 보게 되면은 2020년 1회 1급 2형하고 있죠. 자, 더블 클릭해 주고요. 해당 파일 열기요.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 입력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암호 입력해 주면 되죠. 자, 암호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확인이요.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기본 작업 1번이다, 2번이다, 계산 작업이다 해서 여러 개 시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이 좀 작으니까 화면 좀 키울게요. 자, 화면 이렇게 이제 키워놓고 자,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이제 기본 작업이요. 기본 작업이 총 25점짜리죠. 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지금 여기 1번 문제 나온 게 지금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건데, 자, 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1번 문제에서 기본 작업 문제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문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우리 문제 3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피벗 테이블 작성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 그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1번 문제도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어차피 이게 3번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할 때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지금 와 있죠.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 기능을 사용해서 항공운항관리점 ACCDB라는 요 파일에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B의 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10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 4개의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4개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면 되죠.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기타 원본에서 얘 선택해 주면 되죠. 기타 원본에서 선택해 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게 있어요.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라고 뜨죠. 그러면 우리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래 말래 물어보죠. 그럼 체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마법사를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 항공운항관리라는 요 XX 파일이 있죠. 요 파일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법사 열 선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우리 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필드들 전부 다 보면 되죠. 그래서 얘 눌러봤더니 필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조건 보니까 항공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항공명, 그리고 항공연, 그리고 항공월, 그리고 항공편, 항공코드 이 열의 순서로 가져오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나온 그 순서대로 똑같이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항공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항공연에서 더블 클릭, 항공월에서 더블 클릭, 항공편에서 더블 클릭, 항공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 5개의 데이터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필터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 지정해 줄 수 있죠. 두 번째 이 조건을 보니까 항공년이 2019년, 그리고 항공월이 7월에서 8월, 그리고 항공편이 빈칸이 아닌 행만 대상으로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항공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건 좀 집어넣자고요. 항공연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같다라는 거 표시해주면 되죠. 2019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2019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월이 7월에서 8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공월이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7월에서 8월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7월 그리고 작거나 같다 8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편이 빈칸이 아닌 행 그랬습니다. 해서 항공편이라는 거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난 널이라고 있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거 찾아달라 그거예요. 널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값을 찾아달라는 거고, 난 널 그러면 이제 빈칸이 아닌 거, 비어있지 않은 거 찾아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 널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 지정했으니까 다음 버튼으로 넘어갔고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정렬 순서 하고 나왔죠. 자, 세 번째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기준은 항공월을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둘째 기준은 항공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첫째 기준은 이제 항공월이라는 거 찍어주고 오름차순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항공 코드라 그랬죠. 항공 코드라는 거 찍어주고 얘는 이제 내림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다음 작업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엑셀로 가져갈 거니까 엑셀로 되돌리기,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마침 버튼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냥 표 형태로 그냥 데이터를 가져갈 거니까 표로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온 거를 기존 시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표시하래요? B의 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라고 나왔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B의 2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는 거를 실행해서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로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 표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여기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 얘만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시트에서 쿼리 정의가 영구히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이 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계속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작업 2번으로 먼저 이동 먼저 하자고요.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 들어있네요. 자, 일단은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확대했고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하래요. 자, 문제 조건 3개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요. B2번부터 시작해서 H30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B2번부터 그럼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데이터 범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체. 이 전체 영역에서 항공편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여객, 화물만 대상으로 해서 표시를 하래요. 지금 여기 항공편이라는 걸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영어랑 숫자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영어 숫자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숫자가 아닌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오는데 이 전부 다 항공명이다 항공코드다 해서 이거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만 가지고 와라. 지금 문제에서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그리고 여객하고 화물 해서 요 5개 필드만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제2의 2번부터 제2 3번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제2 2번에 3번이다 그러면 요 자리죠. 요 범위에다가 조건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not이라는 이 함수 그리고 isNumber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써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여기 조건 제목을 쓸 때 제목은 이 필드명과 서로 다른 걸 써야죠. 근데 제목에 대한 거는 뭐 조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식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다가 이제 실제 조건 입력해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시킨 조건이 뭐예요? 항공편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 그게 이제 조건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isNumber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isNumber 그러면 숫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isNumber하고 써주면 되겠죠. isNumber라고 쓰고 항공편이 숫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쳤더니 지금 false하고 나왔죠. 왜? 숫자가 아니잖아요. 영어도 섞여 있잖아요. 그죠?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is number로 쓴 거, 이 식을 우리가 낫을 붙여서 반대값으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낫을 붙여서 is number 자체를 낫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쳤더니 true하고 나왔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문제상에서 시킨 거 요 5개의 필드만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제목을 먼저 우리가 복사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결과는 제2의 5번 셀부터 표시해라 라고 했어요. 즉 문제에서 요구한 게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여기에 컴을하고 요 5개 필드만 결과값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2의 5번 셀에다가 이제 그 제목들 미리 복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할 거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으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우리 고급 필터 하는 거니까 고급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죠. 고급 선택해 주고요. 고급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결과 어디다가 표시할 거야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목록 범위는 지금 이 범위가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 우리가 작성한 게 여기 있죠. 요 범위 제2의 2번부터 3번까지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해라. 여기에 내가 제목 복사해 놓은 거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항공편에 보니까 전부 다 영어하고 숫자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고급 필터도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식이 이렇게 작성했어요. 우리 조건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얘도 이제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H 30번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B 3번부터 시작해서 H 30번까지 싹 다 일단 범위 먼저 잡아주면 되겠죠. 자,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여기 조건 보니까 이제 항공월에 보게 되면 뒤에 두 글자가 있대요. 자, 항공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2019 07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두 자리요. 이 두 자리요. 이 두 글자가 홀수인 그 데이터 행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적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규칙을 만들 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그렇게 작성해라.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가 write하고 is odd래요. 자, 일단은 항공월에 여러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를 빼오려면 일단은 우리가 write라는 함수 써서 뒤에서 두 개 빼오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오면 되고 그 꺼내온 걸 이제 is odd라는 함수로 묶어서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범위 먼저 요만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자, 이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새 규칙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나오죠. 문제에서 시킨 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식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는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write라는 함수 RIGHT 해서 write 먼저 쓰자고요. write 오른쪽에서 빼와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 오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D 3번 셀을 찍게 되면 지금처럼 문자에도 숫자에도 전부 다 달러가 붙어요. 열 번호하고 행 번호에 전부 다 달러가 붙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행 전체에다가 서식 지정하는 거잖아요. 해서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4번을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뒤에 3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올 거예요. 꺼내오면 그거 꺼내온 게 이제 홀수냐 물어봐야죠. 해서 is odd라는 요 함수로 write라는 거를 전부 다 싹 다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지정해주면 되죠. 해서 서식하고 얘 선택해주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글꼴 스타일, 글꼴에 들어가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하래요. 굵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은 글꼴색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색깔 지정해 줘야죠. 여기서 이제 표준 파란색, 표준색 파랑이라는 거 그걸 이제 하래요. 해서 파랑이라는 거 찍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해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자, 얘네 홀수 맞죠? 얘네도 홀수 맞죠? 여기는 이제 짝수니까 서식이 지정 안 된 거죠. 여기는 홀수니까 서식 지정됐고 짝수니까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했습니다. 지금 방금 조건부 서식할 때 사용한 식이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제가 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요 식 좀.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항공월에서 뒤에 있는 두 글자가 홀수냐 물어보는 건데 뒤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 오기 위해서 우리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서 한 번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 오세요. 그 꺼내 온 거를 isOD라는 함수로 다 묶어준 거죠. 그래서 꺼내 온 게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 온 게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끔 그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도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얘도 이제 5점이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좀 보자고요. 첫 번째 조건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H30번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행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거죠. 이 제목은 1페이지에도 이 제목이 나타나게 2페이지에도 나타나고 3페이지도 나타나고 여러 페이지로 그렇게 작성이 됐을 때 이 제목이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이쪽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의 오른쪽 끝에 얘 눌러주면 되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페이지다, 여백이다, 머리글, 바닥글, 시트하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해야죠. 인쇄 영역은 우리 시트라는 요 탭에 있습니다. 해서 시트라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인쇄 영역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곳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H30번까지 쭉 범위 설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 영역 설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행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인쇄 제목하고 있고 우리는 이 행위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반복할 행에다가 우리가 이 행 찍어주면 됩니다. 자, 반복할 행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행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조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우리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래요. 자, 우리 요거 페이지 맞춤할 때는 우리 여백으로 가면 되죠. 자, 여백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 가운데다가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 둘 다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도 체크, 세로도 체크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페이지 아래쪽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리글 바닥글 이 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쪽으로 이동하고 페이지 아래쪽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게 바닥글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바닥글 편집 눌러주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다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구역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가운데 영역에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 찍어주면 되죠. 페이지 번호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보니까 16행부터는 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래요. 페이지 나누기는 지금 여기서 페이지 설정에서 하는 거 아니죠. 자, 일단은 페이지 설정 먼저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 문제에서 이제 16행부터 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B의 16번 요 셀 찾아가면 되죠. 요 셀에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나누기라고 있죠. 자, 요 나누기요. 자, 요 나누기 선택하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선택해 주면 이제 페이지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 풀었는데 요게 됐나 안 됐나 전부 다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창 좀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 들어가고 인쇄 들어가면 되죠. 인쇄 들어가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가 뜨잖아요. 뜨면 이 내용이 가운데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페이지 번호도 아래쪽에 가운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페이지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여기서 이동하면 되겠죠. 해서 2페이지로 이동해 보니까 제목도 위쪽에 나왔고요. 2페이지도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거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을 다 끝냈는데 기본 작업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봤자 이제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이제 조건식 쓰는 거 그게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함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기본 작업 요것도 이제 반복 연습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